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반사 강통신 문제풀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41번인데요. 보자마자 우리가 체크해야 될 거는 레이저 빛이 이런 식으로 굴절하기 때문에 굴절율은 이쪽이 더 큰 거 바로 판단 가능합니다. 그럼 봐볼까요? 굴절율이 A 쪽이 더 크기 때문에 속력은 V1이 더 작겠죠. 그러면 기억은 바로 틀렸다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코어랑 클래딩에 각각 A, B를 어떻게든 배치를 하셔야 되는데, 코어에는 굴절율이 큰 A가 오면 되고 클래딩에는 굴절율이 작은 B가 오면 되겠죠. 그러면 코어를 구성하는 물질은 A다는 맞습니다. 그 다음에 각도는 어때요? 세타 1과 세타 2. 지금 보면은 얘도 지금 밀환 매질에서 소환 매질로 가는 경우고 얘도 밀환 매질에서 소환 매질로 가는 경우인데 심지어 재료도 같죠. A, B. 여기선 전반사가 일어나고 여기선 전반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 얘기는 여기서 전반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더 완만하게 쏴졌다는 거죠. 얘는 좀 가파르게 쐈다는 거고 그러면 세타 1이 세타 2보다는 작은 겁니다. 디귿은 맞겠네요. 정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문항 풀어보겠습니다. 단색광을 이렇게 쏘니까 여기서는 전반사 했죠. 그 다음에 B에서는 어때요? 이렇게 오는데 전반사가 아니라 좀 일부분이 튕겨났습니다. 그쵸? 그러면 같은 각도로 입사했는데 여기선 전반사가 일어났고 여기선 전반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 얘기는 A랑 공기 사이의 굴절률 차이가 B랑 공기 사이의 굴절률 차이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공기는 굴절률이 작기 때문에 가장 작기 때문에 A가 B보다 굴절률이 더 크다는 얘기가 되겠죠. 아, A가 B보다 크고 B는 공기보다 크고 그러니까 얘가 차이가 더 많이 나기 때문에 전반사가 더 잘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럼 A랑 공기 사이의 임계각은 45보다 작겠죠. 그 다음에 니은 단색광의 속력은 B에서가 공기에서보다 작다. 공기에서가 가장 큽니다. 속력은. 그러니까 B에서가 작은 거 맞고요. 그 다음에 굴절율은 A가 B보다 크다. 맞습니다. 그럼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다음 문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그림을 보고서 굴절율이 어디가 큰지 먼저 맞추시면 되는데 우선 여기서 전반사했기 때문에 B가 C보다는 큰 거고 그리고 꺾이는 양상을 보니까 A가 B보다 큰 거네요. 이렇게. 그쵸? 그러면 기억, 굴절율은 A가 B보다 크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세타2는 B와 C 사이의 임계각보다 작다. 임계각보다 커야지만 전반사 하는 거기 때문에 임계각보다 크다입니다. 자, 그 다음 디귿, 동일한 단색광이 C에서 B를 향해 세타2로 입사하면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각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소환 매질에서 밀환 매질로 입사할 때는 절대로 전반사 할 수가 없겠죠. 답은 기억 1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문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봐볼까요? 여기가 지금 45도면 입사각과 굴절각은 동일하죠. 여기도 45도가 되고 여기도 45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단색광이 A에서 B로 입사할 때랑 A에서 C로 입사할 때 각도가 똑같죠. 근데 여기서는 전반사가 일어났고 여기서는 전반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 얘기는 A랑 B의 굴절률 차이가 A랑 C의 굴절률 차이보다 더 크다는 거고 그리고 이 굴절되는 방향을 봤을 때 그러면 A는 B보다 일단 큽니다. 그리고 A는 C보다 큽니다. 근데 굴절률 차이가 누가 더 심하다고요? A, B가 더 심하다고요. 그러면 A랑 B를 멀리 떨어뜨려 놓으시고 그 가운데 C를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기억. A랑 B 사이 임계각은 45도보다 작습니다. 크진 않겠죠. 적어도. 왜? 얘가 만약에 컸다면 지금 여기서 전반사가 안 됐을 거거든요. 그 다음에 니은 단색광의 속력은 A에서가 작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굴절율은 B가 C보다 작다. 굴절율은 B가 C보다 작다. 이것도 맞네요. 그럼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 문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그림을 보면서 바로 체크를 좀 해볼까요? A랑 B 중에, B랑 C 중에 일단 B, C부터 비교할게요. 이쪽의 각도가 더 좁기 때문에 굴절율은 얘가 더 큰 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는 B랑 A랑 비교했을 때는 A가 더 큰 겁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코어랑 클래딩 사이의 임계각이 가장 작다는 거잖아요. 임계각이 가장 작다는 거는 상당히 가파르게 쏘더라도 튕겨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얘는 전반사가 잘 일어난다는 거겠죠. 전반사가 잘 일어나려면 굴절률 차이가 큰 거를 쓰면 되기 때문에 코어에는 가장 밀하고 클래딩에는 가장 소한 코어에 A, 클래딩에 C를 넣어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답은 2번이겠네요. 자, 다음 문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색광 P가 물질 A와 B 경계면에 세타로 입사하여서 이렇게 꺾이고 그리고 BC 경계면에 이렇게 입사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굴절율은 A가 C보다 크대요. A가 C보다 크다. 근데 우선은 이 A에서 B로 입사하는 걸 보아하니 A보다는 누가 더 크죠? A보다는 B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럼 얘는 밀한 매질에서 어때요? 소한 매질로 입사하고 있는 겁니다. 기억, P의 속력은 A에서가 B에서보다 작다. A에서가 B에서보다 작다. 아니죠. A에서가 굴절율이 작기 때문에 속력은 더 큽니다. 그 다음에 니은, 굴절율은 B가 C보다 크다. 굴절율은 B가 C보다 크다. 얘는 맞습니다. 그 다음에 P가 세타보다 크고 90보다 작은 입사각으로 A에서 B로 입사하면 BC 경계면서 전반사를 하느냐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우선은 내가 여기서 임계각으로 경계면에서 입사한다 했으니까 여기서 아슬아슬하게 전반사가 딱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 각도를 어때요? 더 벌렸대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샀겠죠. 이렇게.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요? 얘도 지금 내가 각도를 벌렸기 때문에 이 각도도 같이 벌어져야 돼요. 이렇게. 왜죠 선생님? 자, 스네일 법칙에 의해서 NA분의 NB는 안 변합니다. 그러면 얘는 사인 세타 A에 사인 세타 B라고 쓸 수가 있을 텐데 내가 만약에 이 각도가 늘어나서 사인 값이 커지게 되면 당연히 이 고정값을 맞추기 위해서 아래에 있는 세타 B도 같이 커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각도가 벌어지면요, 이 각도가 벌어지면 이 각도도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원래보다 더 가파르게 싸준 게 되기 때문에 전반사가 일어날 수가 없겠죠. 따라서 전반사 한다는 틀린 말이 된다는 겁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문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타 1이 세타 2보다 작대요. 그러면 여기서 꺾이는 걸 보아하니 이렇게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B랑 A에선 전반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아무튼 B가 더 큰데 왜 여기선 전반사가 되고 전반사가 안 됐냐? 같은 각도잖아요. 세타 1은 입사, 세타 1 입사. 이것도 아까 계속 말씀을 드렸다시피 전반사가 잘 일어나는 쪽이 굴절률 차이가 컸던 거예요. 그러면 NB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NA가 가장 작고 그 사이에 NC가 껴있는 그런 구조였다는 거죠. 자, 기억, A와 B의 임계각은 세타 1보다 크다. 세타 1보다 작았기 때문에 전반사가 일어났겠죠.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단색광의 속력은 B에서가 C에서보다 작다. B에서가 제일 작죠. 굴절율이 제일 크니까. 그 다음에 디귿, 나에서 클래딩은 C로 만들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봐볼까요? 지금 AC로 만들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AC. 그러면 코어가 C가 오고 클래딩이 A가 와야죠. 그러면 틀렸네요.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문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48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여기서 포인트는 내가 이거를 평행하게 쌌죠. 그래서 D1이라는 거리를 유지하다가 여기서 굴절되고 다시 나아가는데 여기서는 D2가 됐대요. 근데 참고로 D1은 D2보다 크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그래프는 뭐냐면 이 빛의 단색광의 파장에 따라서 굴절률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풀었던 문제는 이 단색광의 파장과 관계없이 하나의 단색광을 사용했기 때문에 굴절률을 그냥 하나로 두고 풀었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단색광이 파장이 다른 파장을 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두 빛의 뭐 색깔이 다른 경우에는 굴절률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사실 최근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 빈출되는 주제는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료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가져와서 출제를 한 겁니다. 자, 우선은 저희가 이걸 풀기 전에 알아야 되는 배경 지식이 있는데 일단 그걸 좀 그려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이렇게 완만하게 쌌습니다. 완만하게. 내가 굴절이 되고 다시 이렇게 되겠죠. 이때 요 각도를 세타 1 그리고 이 각도를 세타 2라고 한다면 엇각에 의해서 여기도 세타 2가 되겠죠. 그럼 여기는요 세타 1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 왜 그런 거죠? 자, 봐볼게요. 여기가 뭐 공기고 여기가 매질 A라고 해보자. 그럼 공기랑 매질 A의 굴절률 차이, 그리고 여기가 매질 A고 여기가 공기면 이 굴절률 차이랑 이 굴절률 차이는 동일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인 세타 1하고 사인 세타 2 그거의 비율과 사인 세타 2, 사인 세타 1이 동일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똑같은 각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박물관 문제에서도 풀어보겠지만, 자, 여기 A, B, C라는 매질, 그리고 여기는 공기고 여기가 공기래요. 그럼 처음에
이렇게 쐈을 때 각도가 세타잖아요. 그럼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굴절되고 이렇게 한번 굴절됐다가 이렇게 한번 굴절됐다가 다시 빠져나오면 여기서도 똑같이 세타가 돼요. 그러니까 마치 이거를 압축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거를 아예 제거해버리면 그냥 공기에서 공기로 쭉 나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 각도는 같다고 보시면 되는 거라고요. 자, 아무튼 그걸 좀 염두에 두시고 그럼 이 문제 상황을 이제 하나씩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우선 유리판이 가운데 이렇게 있고요. 유리판이 있고 거기서 같은 각도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쏴준 거네요. 그리고 이 길이가 D1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굴절되는 정도가 똑같았다면 빠져나올 때 거리도 D1이 돼야 돼요. 얘랑 똑같아야 된다고. 근데 여기서 더 좁아졌다 했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굴절이 더 많이 된 겁니다. 이쪽에서 이렇게. 그럼 어때요? D2가 더 좁아지는 게 납득이 가시죠? 그럼 여기서 굴절이 더 많이 됐다는 거는 굴절률이 얘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굴절률이 N1하고 N2 중에 누가 더 커요? N1이 더 크죠. 그러니까 얘가 N1에 대응되는 거고 이 파장이 바로 람다1, 이 파장이 바로 람다2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일단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세타1과 세타2가 같냐? 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지금 내가 여기가 세타1이면 여기도 세타1이죠. 그리고 여기가 세타2라면 여기도 세타2겠죠. 그렇기 때문에 세타1과 세타2는 같다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얘는 맞는 거고 그 다음에 니은 A를 따라 진행하는 빛의 공기 중에서 파장은 A는 누구였어요? A가 얘였죠. 그럼 얘는 람다2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디귿 유리판 안에서 A를 따라 진행하는 빛의 속력은 B를 따라 진행하는 빛의 속력보다 크다. 지금 굴절률이 누가 더 컸죠? 굴절률이 얘가 느끼는 게 더 컸어요. 그럼 속력은 더 느리고 속력은 더 빠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A를 따라 진행하는 빛의 속력이 크다가 맞다는 거죠. 그럼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이거 약간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박물관에서도 제가 한 번 더 이런 비슷한 문제, 특히 이런 식으로 어떤 매질에 대해서 다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경우 이런 거는 한 번 더 분석을 해드릴 거기 때문에 이 문제로 먼저 한번 맛보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박물관에 가셔서 조금 더 구체적인 부분까지 학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349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공기와 코어의 경계면 여기 P에다가 I로 입사를 했대요. 그랬더니 여기서 전반사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코어와 클래딩의 굴절률은 각각 N1과 N2이다. 그럼 우선은 코어가 더 커야 되기 때문에 기억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코어랑 클래딩 사이의 임계각은 세타보다 크냐라고 물어보는데 얘보단 작았기 때문에 전반사가 일어난 거죠. 그러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내가 이거를 I보다 작은 입사각으로 입사시킬 때 전반사가 하느냐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자, 봐볼까요? 작게 입사했다는 거는 여기가 좁아졌다는 거죠. 그럼 여기 각도도 좁아져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완만하게 싸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경우에도 전반사를 했는데 더 완만하게 쓰면 당연히 전반사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디귿은 맞는 겁니다. 그럼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문항 풀어보겠습니다. 자, 단색광 P가 공기로부터 매질 A에 세타 I로 입사를 했다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AC의 경계면에서 전반사해서 여기서 전반사해서 쭉 진행을 한 뒤에 매질 2로 입사를 한대요. 여기서. 근데 굴절률은 A가 B보다 작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꺾여야 돼요? 이쪽에서 얘가 더 굴절률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꺾여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내가 이 A에서 B로 진행할 때 굴절각, 즉 이 부분이 세타 B라는 거죠.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기억, 굴절률은 A가 C보다 크냐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A가 당연히 C보다 크기 때문에 전반사 했겠죠. 그 다음에 니은, 이 세타 A랑 세타 B 중에 누가 더 크냐? 지금 여기가 세타 A면 이 삼각형 여기도 똑같이 세타 A겠죠. 근데 여기서 지금 굴절되는 양상을 보니까 이쪽이 굴절률이 더 커서 더 많이 꺾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타 B는 세타 A보다 더 작겠죠. 니은은 틀렸네요. 그 다음에 디귿 B랑 C의 경계면에서 P는 전반사 하느냐. 여기서 당연히 전반사 합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일단 첫 번째는요, 만약에 이 AC랑 BC의 굴절률의 차이가 같았더라도 지금 더 완만하게 샀어요. 그렇죠? 더 완만합니다. 누구보다?
이 AC에서 입사되는 그 각보다 B에서 C로 갈 때 각이 완만하다고. 근데 심지어 AC의 굴절률 차이보다 BC의 굴절률 차이가 어때요? 굴절률 차이가 더 큽니다. 그럼 이 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얘는 무조건 전반사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문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타1은 x랑 y 사이의 임계각이고 그리고 굴절률은 z가 x보다 더 크대요. 그러면 얘는 더 전반사가 가보다 나에서 더 잘 일어나는 겁니다. 왜? 이 굴절률 차이보다 요 굴절률 차이가 훨씬 크거든요. 그럼 우선은 내가 이 세타 제로로 똑같이 입사가 됐어도 어때요? 이 x에서 꺾이는 얘보다 더 가파르게 꺾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서 당연히 전반사 해요 안 해요? 하죠. 방금 전에 풀었던 거랑 똑같은 이유예요. 완만한 데다가 굴절률 차이가 더 크니까 전반사는 잘 일어난다. 자, 기억. 가에서 A를 세타 제로보다 큰 각으로 입사시키면 그러면 이렇게 입사시킨다는 거죠. 그럼 얘는 이런 식으로 들어갈 겁니다. 근데 지금 내가 이 순간이 뭐래요? 이 순간이 임계각이래. 그럼 여기서 간신히 전반사가 되는 거니까 더 가파른 경우에는 전반사가 안 되겠죠. 그럼 전반사 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나에서 Z와 Y 사이의 임계각은 이때 임계각은 저 세타 1보다 커요? 작아요? 이게 더 전반사가 잘 일어난다는 이유는 더 좁게 싸주더라도 전반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세타 1보다는 임계각이 작겠죠. 그 다음에 디귿 나에서 A는 이 Z랑 Y의 경계면에서 전반사 한다. 당연히 맞는 얘기가 된다는 거고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문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똑같아요. BC는 똑같은데 그리고 쏴준 각도 똑같은데 누가 다른 거예요? 매질 A랑 매질 D가 바로 이 문제의 차이점인 거죠. 근데 이 가 같은 경우는 문제 읽어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에서는 전반사라 했다고 나와 있고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전반사가 안 했습니다. 이거 왜 그런 걸까? 왜 그런 걸까? 자, 얘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어차피 B로 들어가는 건 똑같아요. 근데 출발하는 게 A냐 D냐 그 차이거든요. 그러면 같은 각도로 쏴줬을 때 자, 같은 세타라는 각도로 쏴줬을 때 얘가 더 많이 꺾이게 하려면 자, 비교를 했을 때 이거랑 이것 중에 누가 더 많이 꺾인 거예요? 얘가 더 많이 꺾인 거죠. 그럼 더 많이 꺾이게 하기 위해서는 이 굴절률 차이를 어떻게 해야 돼요? 벌려줘야 돼요. 그쵸? 그러면 내가 가에서는 전반사고 나에서는 전반사 안 했다는 거는 봐보세요. 이거 지금 가파르게 입사하고 있고 얘는 완만하게 입사하고 있죠. 이 완만하게 입사하는 게 가가 되는 거고 이 가파르게 입사하는 게 나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가가 더 많이 꺾였잖아요. 그 얘기는 가에서가 굴절률 차이가 더 크다는 거라고. 그러니까 즉 A랑 B의 굴절률 차이가 D랑 B의 굴절률 차이보다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꺾이는 양상을 봤을 때는 A랑 D보다는 B가 확실히 크죠. 굴절률이. B가 적어도 A랑 D보다는 크다는 건데 굴절률 차이가 A가 더 많이 난다는 건 A가 여기 위치해 있고 그 중간에 D가 이렇게 온다는 거겠네요. 그럼 기억. A의 속력은 B에서가 C에서보다 작다. B가 코어니까 C는 클래딩이고 그럼 B에서가 C에서보다 작은 건 맞겠죠. 그 다음에 니은 굴절률은 A가 D보다 작다. A가 D보다 작다. 이것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가에서 0보다 크고 세타보다 작은 각으로 작은 입사각으로 A를 B에다가 입사시키면 그러니까 즉 이렇게 완만하게 쏴주면 그럼 여기도 더 완만하게 갈 테니까 경계면에서 전반사가 일어나겠죠. 그럼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문항 풀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원통이 나왔네요. 공면. 이거 저희가 그 파동의 성질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접선을 잘 활용하셔서 푸시면 됩니다. 그리고 2025학년도 6월 모의고사도 이런 컨셉을 이용해서 문제가 나왔었죠. 우선 봐볼까요? 여기 한번 딱 그어보는 거예요. 접선을 이렇게. 그러면 각도가 어때요? 얘랑 얘 중에 누가 더 크죠? 위쪽이 더 크죠? 그 얘기는 이쪽이 더 각도가 작은 쪽이 굴절률이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오면 얘도 그어야 돼요. 접선을 이렇게 접선을 그었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됐대? 임계각으로 입사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임계각이라는 거고 그럼 여기서는 전반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근데 잘 보세요. 이걸 중심으로 삼각형을 연결했을 때 이 각하고 이 각은 같을 거 아니에요. 이 두 개가. 그쵸? 이렇게 이등변 삼각형이 되니까. 그러면 내가 여기서는 지금 어때?
전반사가 여기 일어났지만 얘는 전반사가 일어나려면 여기서 90도가 돼야 돼요. 그쵸? 그럼 어디가 더 많이 꺾인 거예요? 이 A, B랑 B, C 중에 BC가 더 많이 꺾인 거죠. 그리고 전반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B가 더 크죠. 그 얘기는 B의 굴절률이 가장 크고 C의 굴절률이 가장 작고 그 중간에 A가 끼어있는 그런 구조라는 겁니다. 기억, P의 파장은 A에서가 B에서보다 길다. 맞습니다. 역수관계니까. 그 다음에 세타가 작아지게 되면은 이 BC에서 전반사 하냐고 물어보고 있는데 얘를 이렇게 작게 이렇게 만드시면요. 이 삼각형은 이렇게 됩니다. 삼각형이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 가운데 각도가 더 커졌죠. 하얀 색깔 삼각형보다 분홍 색깔 삼각형의 각도가 더 크잖아요. 그럼 이렇게 쏴주는 요 각도는 더 작아졌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임계각이라는 거는 간신히 전반사를 한다는 건데 더 뾰족하게 내려 꽂으면 여기선 전반사가 될 수 없겠죠. 이런 식으로 튀어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니은은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클레딩의 A, 그 다음에 코어로 C 불가능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문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이렇게 A쪽에서랑 B쪽에서 각각 쏴줬고 이렇게 접선을 그린 다음에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법선도 그려보고요. 법선도 그려보고 어때요? 각도가 이 2에서랑 3에서 비교했을 때 여기가 더 크죠? 그 얘기는 2보다는 굴절률이 3이 더 크다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더 작잖아요. 그쵸? 그 얘기는 3에서가 1에서보다 크다는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꺾이는 정도가 어떻죠? 지금 동일하게 갔는데 얘가 더 많이 꺾였기 때문에 중간부터 위쪽으로 올라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2랑 3의 굴절률 차이가 더 컸다는 거예요. 그럼 3이 가장 크고 그 다음 중간에 1이 있고 그 다음에 2가 있겠죠. 굴절률이. 자, 기억. A의 파장은 1에서가 3에서보다 길다. 맞습니까? 1에서가 3에서보다 길다. 맞네요. 그 다음에 니은 굴절률은 1이 2보다 크다. 굴절률은 1이 2보다 크다. 이것도 맞고 그 다음에 P는 B에서 전반사 하느냐 P에서 B는 전반사 하느냐 여기서 지금 전반사 하는지를 물어보고 있는데 자, 이것도 봐보세요. 삼각형을 그려보시면 이렇게 그려지고 자 각도가 어떻죠? 이 각도랑 이 각도가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내가 90도로 쏴준 게 아니라면 여기서도 튕겨낼 때 이 각도랑 똑같이 튕겨날 거라는 거예요. 세타라는 각도로. 그렇기 때문에 전반사 횟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칭을 활용해서 문제를 푸시면 돼요. 이렇게 그었을 때 좌우 대칭이 되겠죠. 여기가 좌우라면 이렇게 대칭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세타로 입사했기 때문에 여기서 굴절각은 세타가 되겠죠. 답은 3번이네요. 다음 문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5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도 작년에 나왔던 모평 문제인데 우선 첫 번째는 공기에서 매질 A로 빛을 쏘고 있죠. 근데 꺾이는 걸 보니까 공기보다는 당연히 매질 A가 굴절률이 클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이 여기 차 있는데 여기서 지금 임계각으로 입사했대요. 그 얘기는 아슬아슬하게 딱 전반사를 한다는 거고, 그쵸? 그리고 내가 이 매질 A에서 물로 갈 때 전반사 한다는 거는 물보다도 매질 A가 더 크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물의 높이를 올렸어요. 그럼 무슨 차이가 있냐면 얘는 지금 공기에서 매질 A로 들어가는 거고 얘는 물에서 매질 A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쵸? 근데 공기보다는 물이 굴절률이 더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공기랑 매질의 굴절률 차이보다 물과 매질의 굴절률 차이가 더 어때요? 작은 겁니다. 그 얘기는 덜 꺾인다는 거예요. 덜 꺾여서 이런 식으로 꺾인다는 거죠. 쟤는 지금 어디까지 왔어요? 이 아래까지 왔잖아요. 덜 꺾인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아슬아슬하게 전반사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 가파르게 쏴줘서 전반사가 안 돼요. 자, 이제 문제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기억. A의 굴절률은 물의 굴절률보다 크다. 맞습니다. 여기서 지금 코어의 역할, 클레딩의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니은 가에서 이 세타 i를 증가시키게 되면 옆면 P에서 전반사가 일어나느냐 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여기서 이 세타 i를 증가시키면 어때요? 이런 식으로 꺾이겠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전반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나에서 단색광은 옆면 P에서 전반사 한다. 틀렸죠? 그럼 답은 1번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다음 문항 마지막 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56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학년도에 나왔던 24학년도 수능 문제에 나왔던 문제고 자, 이거는 이 그래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저는 우선 이 보조선을 좀 그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조선을 그을 거고 이 보조선은
얘는 지금 보시면 x값은 입사각에 대한 사인값, 그리고 y값은 굴절각에 대한 사인값이죠. 내가 이 보조선을 찍은 이유는 이 점 위에 있을 때는 입사각과 굴절각에 대한 사인값이 같으니까 입사각과 굴절각이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1이라는 그래프는 이 보조선에 대해서 전부 다 위로 떠 있기 때문에 입사각에 대한 사인값보다 굴절각에 대한 사인값이 항상 큰 거죠. 그 얘기는 입사각보다는 굴절각이 크다는 얘기고, 그걸 이 그래프의 그림에 그려보시면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진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이 실험 2 같은 경우는 입사각에 대한 사인값이 굴절각에 대한 사인값보다 항상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입사각이 굴절각보다 크다는 거고, 얘는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겁니다. 가파르게. 그러면 A가 B보다는 굴절율이 크고, A가 B보다는 굴절율이 크고, 그 다음에 실험 2에서는 어때요? C가 B보다 굴절율이 크죠. 이렇게. 이 상태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기억, 굴절율은 A가 B보다 크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P의 속력은 B에서가 C에서보다 작다. 이건 틀렸네요. B에서가 굴절율이 더 작으니까 속력은 더 빠르겠죠. 그 다음에 이 문제의 메인 문제는 디귿인데, 첫 번째 실험에서 뭐래요? 사인 I0, 즉 이 입사각에 대한 사인값이 0.75일 때, 여기죠. 이때 전반사가 일어나는지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전반사가 언제 일어나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내가 만약에 여기가 밀합 매질이고 여기가 소합 매질이라서 가파르게 쐈는데 이렇게 굴절됐대요. 그럼 이거를 점점 완만하게 벌리다 보면, 입사하는 걸 점점 완만하게 벌리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굴절각이 90도가 되는 순간이 있겠죠. 이때 우리가 이제 전반사를 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내가 어떤 특정 입사각에 대해서 굴절각의 사인값이 얼마가 나와요? 굴절각의 사인값이 1이 나온다는 겁니다. 90도기 때문에 사인 90도. 그러면 지금 내가 처음에 이 입사각을 점점 벌려주고 있죠. 벌려주다가 이 굴절각에 대한 사인값이 1이 되는 순간이 있네요. 여기 이렇게. 그럼 여기서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전반사가 딱 시작되는 겁니다. 얘가 임계각에 대한 사인 세타 i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더 벌린다는 건데, 그 뒤부터는 계속 전반사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 뒤에서부터는요, 전반사가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사가 일어나는 영역인 거죠. 그래서 전반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어때요? 지금 여기서는 전반사가 일어난다는 맞는 말이 된다는 거죠. 자, 답은 기억 디귿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반사 문제도 모두 풀어봤는데,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은 특히 349번부터 356번까지 좀 꼼꼼하게 잘 학습을 해주셔야 되고, 또 그 중에서도 이런 원통이 나오는 경우 접선을 그어서 해결한다, 뭐 이런 부분이라던가, 아니면 이 매질을 좀 갈아 끼웠을 때 어떤 식으로 굴절율의 양상이 변화하는지, 그리고 전반사가 언제 일어나고 언제 일어나지 않는지, 그런 부분에 좀 판단을 잘 하셔서 학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